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이해, 머신러닝에서의 회귀 모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의 핵심 원리 중 회귀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AI 모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이해하면 더욱 복잡한 인공지능 기술들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AI는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야.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어. 나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최소한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예시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델, 리그레이션 모델 또는 알고리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회귀 모델이라고 통일시키고요. 이 회귀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미래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이자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데이터 분석의 핵심적인 기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왼쪽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점은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회귀부서는 이러한 데이터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 즉 회귀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귀선은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귀 모델은 이러한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게 되고요. 데이터에서 학습된 회귀선을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주식 가격 데이터와 그에 따른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회귀 모델을 구축했다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귀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값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예측, 날씨 예측, 질병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귀 모델의 핵심적인 기능,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예측이라는 부분입니다. 회귀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통계적 규칙을 기반으로 미래값을 예측하고 이 예측된 값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기반 하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법이에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해서 미래값을 예측하는 데 널리 활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회귀 분석에 적합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회귀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징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해 줘야지만 회귀 모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줄여놨는데요. 회귀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숫자 데이터, 즉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숫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키, 몸무게, 온도, 주가, 비트코인,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의 변화되는 값들 있죠. 이런 거 연속적인 척도로 측정되는 데이터 회귀 모델에 아주 적절합니다. 즉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이상적인 데이터셋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연속적인 값의 변화를 통해서 미세한 패턴까지 포착할 수 있으니까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해 보시면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 범주형 데이터는 회귀 모델에 직접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를 회귀 모델에 사용하려면 적절한 변환 과정이 또 필요하고 복잡해지게 되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형 관계가 좀 존재해야 하지만 회귀 모델 쓰기가 좋아요.
회귀 모델은 특히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은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쵸? 직선으로 선형으로 표현하는 선형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동일합니다.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1차 함수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변수 간의 강한 선형 관계는 이제 회귀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선형 관계가 강할수록 회귀 모델은 변수 간의 패턴을 더 잘 파악하고 정확한 예측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를 통해서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변수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면 회귀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변환이나 비선형 회귀 모델을 고려해야겠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는 회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많은 회귀 모델이 이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QQ 플롯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고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변환 기술을 써서 어느 정도 정규성을 확보해야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규성을 확보하여 줌으로 인해서 회귀 모델의 가정을 충족시키니까 안정적으로 회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데이터 크기예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회귀 모델의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데이터는 모델의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하고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예측 정확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양만큼 중요한 것은 질이에요. 관련 없는 데이터나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만 잔뜩 넣어주면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저하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과 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의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적절한 운동, 적절한 음식의 섭취, 균형 있는 뭐 운동과 섭취를 하라 이런데 그 정확한 정량적인 기준은 주지 않아요. 우리 빅데이터와 AI의 관계에서도 정확한 기준이나 양에 대한 척도는 없습니다. 경험적 지표와 데이터에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서도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인상치 처리, 다중공정성 이슈, 회귀 모델에서 고려해야 될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델을 구축하고 정확한 예측 결과를 위해선 데이터의 특징을 일단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고르고 만들어서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회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특징을 좀 더 알아보죠. 모든 데이터가 회귀 모델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귀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숫자 데이터죠. 회귀 모델은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숫자 데이터,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온도, 가격 이런 회귀 모델의 데이터들은 회귀 모델에 되게 적합하죠. 반면에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성별, 혈액형, 지역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선형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회귀 모델은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할 때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1차 함수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죠. 또는 감소하는 관계. 변수 간의 관계가 비선형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회귀 모델에서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이터 분포. 회귀 모델은 데이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데이터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모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단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한다. 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최고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결과로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입력 변수에 대해서 출력 값을 예측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귀 모델의 적합한 데이터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회귀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델은 데이터 특징과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형들은 또 특징과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해요. 근데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형 회귀입니다. 이 선형 회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차 함수하고 동일해요. fx는 ax 플러스 b라고 정의하는 거, x 값이 하나 딱 들어가면 y 값이 변하죠. 선형 회귀는 변수 간의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한다. 즉 1차 함수입니다.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한 거죠.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해주는 그런 아주 직관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결과는 없어요.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입력이 되죠.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풀게 되는 게 다중이라는 거예요. 입력하는 변수가 여러 개라는 뜻이죠. 다중 선형 회귀는 선형 회귀를 확장시킨 거죠. 당연히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들어가주는 모델이에요. 현실 세계의 많은 문제가 이제 하나의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중 선형 회귀를 가지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더욱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집값 같은 거 예측할 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의 크기, 위치,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강남에 있는지, 송파에 있는지, 특정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의 개수, 에어컨이 몇 개 있느냐, 건축은 언제 됐느냐, 실평수는 어떠냐, 되게 많은, 학군이 어떠냐,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중선형 회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제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는 우리가 이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회귀 모델이에요. 오버피팅이 나게 되면 학습 데이터가 이제 예측이 떨어지잖아요. 학습 데이터의 지나치게 학습이 많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를 들어오게 되면 예측력이 확 떨어지는 거. 그런 현상을 우린 과적합 또는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는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시켜줘서 과적합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더욱 일반화된 예측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리치와 라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엘라스틱 회귀라는 건 리치 회귀나 라쏘 회귀의 장점만을 뽑아서 결합한 모델이에요. 일라스틱 서치를 쓰게 되면 일러스트릭 넷 회귀라는 것, 죄송합니다. 엘라스틱 넷 또는 일러스트릭 넷 이렇게 발음은 두 가지로 하는데, 엘라스틱넷 회귀는 이제 두 모델의 규제를 적절하게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중요한 변수를 선택해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절하게 특장점과 특징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회귀 모델 종류를 설명드렸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선형 회귀 조금 더 볼게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경향석, 트렌드를 보여주는 직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의 관계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낸다. 1차 함수 말씀드렸죠. 1차 방정식.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대입을 해볼게요. X축은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해보고 Y축은 시험 점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 점들은 학생들의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 데이터를 나타내겠죠. 선형 회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 즉 회귀선을 찾아냅니다. 이 회귀선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선형회귀 모델에서 가장 큰 장점 하나 뽑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다, 간단한 구조다입니다. 직선 방정식은 단순한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계산 속도도 빠르죠.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우리 초보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 선형회귀를 이용할 때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아울러서 큰 빅데이터, 데이터가 큰 대용량 데이터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 선형회귀 모델을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형회귀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잖아요. 하나의 독립변수만 사용하는 이 모델이 우리 현실 세계에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다 여러 가지 변수를 엮어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중선형회귀 모델이 등장한 거예요. 다중이라는 건 입력되는 변수가 여러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선형회귀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해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요. 마치 여러 갈래의 길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다중선형회귀는 여러 독립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욱 정확한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아파트 얘기 드렸는데 아파트 가격 예측할 때 사실 변수가 하나만 작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파트 면적, 뭐 지역, 학군, 뭐 교통편, 지하철이 몇 개나 거쳐가는지, 층수는 어떤지, 주변 편의시설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고려되잖아요. 이렇게 다중선형회귀는 여러 변수들을 통해서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고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다중선형회귀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단일 변수 선형회귀보다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되게 유연해요. 이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이슈, 과적한 문제,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요.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 기법들을 우린 고려해서 반영해주는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회기에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리찌나 라쏘 같은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복잡해지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얘를 좀 해결해야지 믿을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이제 리치 회기는 선형 회기에서 변형시켜서 규제를 시키는 거예요. 규제 L1 규제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복잡도를 일단 제한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자. 요 아이디어예요. 리치 회계의 주요 목적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과적한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오버피팅을 해결하자. 이 과적합이라는 것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적응을 시켜놔서 학습을 시켜놔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리치 회기는 이러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해서 모델을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규제는 모델의 가중치 값을 제한시켜서 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걸 일단 방지해줘요. 아까 리치 회계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제 L2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중치 L1이 아니라 L2예요. 그 L2 규제를 사용하는데 가중치 값들의 제곱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리치 회기를 통해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향상이 되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딱 꼽아라 그러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요렇게 했고요. 뒤에서 이제 라쏘 회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리치 회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잠깐 헷갈렸는데요. 리치 회계는 L2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쏘 회계는 L1 규제입니다. 다시 정정을 드려봐요. 리치 회계는 L2 규제, 라쏘 회계는 L1 규제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세요. 자, 리치 회계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하자, 이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리치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라쏘 회기가 존재해요. 이 라쏘 회기는 리치 회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회기란 이름을 붙였으니까 선형 회기에서 변형시켜서 만들어냈겠죠. 하지만 얘는 약간 다르게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해요. 라쏘 회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변수 셀렉션이에요. 변수 선택이에요. 리치 회기는 모든 변수를 사용해서 모델을 구축하잖아요. 하지만 라쏘 회기는 중요한 변수만 선택해요. 나머지 변수의 영향력을 0으로 만들어주는 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쏘 회기는 L1 규제를 사용한다, 또는 라쏘 회기는 L1 규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가중치 값들을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함수가 작동을 하고요. 규제 방식이 일부 변수의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서 모델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라쏘 회기는 모델을 단순화하고 해석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리치와 라쏘의 공통적인 점은 다 오버피팅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방식인 거죠. 따라서 변수 선택 기능이 있는 함수 회귀 어떤 방식이냐 물으면 뭐예요? 라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리치 회계는 모든 변수를 사용한다. 라쏘는 중요한 변수만 선택해서 모델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변수 선택이 중요한 경우에는 라쏘 회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수 선택이 필요해서 우리가 뭔가 오버피팅을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라쏘 회기를 선택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회기 모델 뭐였죠? 리치 회기와 라쏘 회기 알아봤습니다. 리치 회기는 모든 변수를 사용하는 반면에 라쏘 회기는 중요 변수만 선택해서 우리가 모델을 형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번에는 리치 회기, 라쏘 회기의 장점을 결합해서 엘라스틱 넷이라는 회기가 나와 있어요. 엘라스틱 넷, 엘라스틱 넷 또는 일라스틱 넷, 뭐 이렇게 발음이 한국에서는 외래어다 보니까 혼용되어 있는데요. 이름에서 보듯이 리치와 라쏘를 혼합한 모델이에요.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다 보니까 이제 과적합, 오버피팅을 방지하면서도 변수 선택을 효과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모델적 구상이 있는 거죠. 자, 엘라스틱 넷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라고 뽑아보면 두 가지예요. 과적합 방지, 변수 선택이에요.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 즉,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시켜서 과적합도 방지하고 동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 선택해서 모델의 예측력과 해석력도 높여주고 싶다. 이런 종합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엘라스틱넷 회기는 리치 회기의 L2 규제와 라쏘 회기의 L1 규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따라서 L1 규제는 불필요한 변수의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서 변수를 선택해 주고요. L2 규제는 모든 가중치를 0에 가깝게 만들어서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시켜 줍니다. 엘라스틱 넷 회기는 이 두 규제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최적의 성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어떨 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변수가 많은 복잡한 데이터 분석할 때 얘를 쓸 수 있다. 특히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엘라스틱넷 회기는 리치 회기나 라쏘 회기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고민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회기 모델 종류, 모델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축된 회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건 단순하게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서 모델의 강점과 양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RMSE,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평균 제곱근 오차 정도 되는데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준 다음에 제곱근을 취한 값입니다. 자, 오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큰 오차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즉, 몇 개의 큰 오차가 전체 RMSE 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 예측 모델에서 일부 고가 주택의 실제 가격과 예측 가격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경우에 이 오차가 제곱이 되면 RMSE 값에 크게 반영이 되니까 RMSE 값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RMSE는 모델의 전반적인 예측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그런 평가 지표가 되고, 특히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경우에 적합하게 선택돼서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MAE.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A라는 absolute라는 값으로 쓴 거거든요. mean absolute error, 즉 평균 절대 오차라는 뜻인데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평균 내서 나타낸 값이에요. 다시 예측과 실제값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절대값으로 해서 평균을 낸 값이다. RMS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오차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즉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MA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지표라고 얘기하고요. 오차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회계식, 리그레이션, 이제 회계식을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R 스퀘어, 결정계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델과 알고리즘에서도 이 R 스퀘어를 쓰는데요. 데이터의 변동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따라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그 모델의 값을 표현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뭐다?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 스퀘어드 이 결정계수는 모델의 설명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요. 다른 모델의 성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R 스퀘어드 값이 인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RMSE나 MAE, R 스퀘어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지표만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은 위험해요. 마치 운동선수를 평가할 때 달리기 속도, 점프 높이, 근력, 다양한 측면의 변수들을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이 회귀 모델도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회귀 모델의 성능을 측정했잖아요. 그러면 성능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능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죠. 모델의 예측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성능 개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좀 자동차가 좀 오래됐다. 성능을 개선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엔진을 튜닝해서 성능을 개선시키잖아요. 회귀 모델도 여러 기법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고 차체의 무게를 줄이고 여러 가지 하듯이 회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피처 엔지니어링이에요.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 즉 피처라는 것들을 가공하고 변형시켜서 이제 튜닝해 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요리 재료를 손질하듯이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끔 마사지하고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 월, 일, 요일 정보를 추출해서 범주형 변수를 숫자형 변수로 변환시켜 주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단순히 변수를 추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모델 선택이에요. 문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거죠. 모든 문제에 맞는 솔루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 모델에도 각자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걸 우린 공부했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다중선형 회귀 또는 엘라스틱 넷 회귀, 과적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리치 회귀나 라쏘 회귀, 여러 가지 적절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서 도모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정교화 기법이에요.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적응해서 또 예측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운동선수가 훈련량을 조절해서 부상을 예방시켜 주듯이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시켜줘서 과적함을 사전에 조금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L1 규제, L2 규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인데요. 모델의 설정값을 조정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밀하게 조정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학습률, 규제 강도, 반복 횟수 이런 것들을 조정시켜줘서 교차 검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전처리, 이상치 제거, 데이터 증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회귀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들어 가듯이 다양한 기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회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